조선의 사회 모습 35번째 여성들의 낮은 인권.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히 낮았다. 부인들은 남편의 동반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종이나 다름없었다. 여자들은 재판 없이도 남편이나 친척에 의해 살해될 수도 있었다. 또 조선 여성들은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살고 있는 서양인들이 외로운 밤을 잊기 위해서라면 일본에서 자신들의 정부를 따로 데리고 와야 할 정도였다. 36번째 계급사회. 조선의 사회제도 중 가장 비참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습적인 신분제도이다. 조선의 사회계층은 크게 양반과 중인, 평민 이렇게 세 계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계층은 외형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고 서로 결혼도 할 수 없었다. 37번째 양반. 조선의 양반들은 대개 매우 권위적이었고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잔악하게 박해했다. 최근 조선에는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방으로 갈수록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양반 계급은 어떤 규정에도 구속받지 않으려 했고 그들의 특권의식 속에서는 법 집행도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고관들이나 왕조차도 그들을 대적하기가 벅찰 정도로 조선 사회에서 양반들의 힘은 강했다. 38번째 편민계층. 가장 복잡하고 숫자가 많은 계층은 일반 평민이다. 이 계층은 출생과 직업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직업의 종류만큼 모습도 다양했다. 우리들이 보기에 이 계층에서는 상인과 제조업자, 농부, 짐꾼, 승려, 노비 순으로 지위가 높았다. 39번째 노비제도. 조선에서는 100만 명의 노비가 있는데 이 불행한 계급만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 100만 명이 나머지 10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조선이라는 사회의 시스템이었다. 국가의 근간은 이들에게 있었지만 이들은 인간적인 권리나 그 어떤 소유권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모든 노비의 소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니 살리니 할 수가 있었다. 40번째 교육. 부모들은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특히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의를 교육시키려고 노력했다. 조선인들의 기질 풍습. 41번째 호기심.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일본인을 닮아 지혜롭고 활발하고 지식욕이 풍부했다. 그리고 호기심이 무척이나 강해서 우리들은 어딜 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채 수많은 질문을 듣고 답해야 했다. 어떤 때는 유럽식 양복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웃옷을 벗어야 할 때도 있었다. 42번째 온순하고 순종적인 백성들. 중앙집권 시스템의 놀라움. 조선인들의 특성은 온순하고 선량하며 순종적이라는 점에 있었다. 1000만 명이나 훨씬 넘는 백성들이 군대나 총검도 없이 오직 관리의 명령에 의해서만 통치되고 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관청이라고는 전혀 없는 매우 외진 마을에서도 이런 질서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평화롭고 평온했으며 조선인들은 그런 평화를 깨는 것을 범죄시했다. 43번째 서양인들과 마인드가 달랐다. 조선은 고립된 채로 오래 살았던 만큼
서양 사람들이 쉽게 쓰고 있는 제스처의 의미를 당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특징은 조선인들의 독특한 음악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서양인들이 듣기에 조선 음악은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귀청이 찢어질 듯 했지만, 조선인들이 이 소리에 열광하고 감동하고 있었다. 44번째, 친인척 관계. 조선에서는 친인척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아주 먼 친척 사이라 하더라도 가족 모두가 서로 찾아가 도와주고 격려해준다. 그들은 서로 돕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빚 보증까지 서줬다. 당사자가 갚지 못할 빚을 먼 친척한테 받아내는 일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내가 못 갚으면 잘 사는 친척들이 대신 갚아주겠지. 하지만 분노한 친지들이 관아에 형벌을 내릴 것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염치 없는 조카 녀석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십시오. 45번째, 좌식 생활. 조선에서는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유럽인들에게는 딱딱한 바닥에 앉아있거나 쪼그리고 있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 보통 조선인들은 다리를 포개어 앉는데 이런 자세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 아주 신기했다. 46번째, 시신의 가매장 풍습. 충청도 공주의 한 마을에 들렸을 때 지프로 싼 물체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질병으로 죽은 아이들의 시신이었다. 골에 가까워지면서 절벽 아래에 집더미로 덮어놓은 어른들의 시체도 몇 구 보았다. 좀 더 가자 길 가까운 곳에 집더미 바깥으로 죽은 사람의 발이 나와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불과 60-8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런 시체가 놓여 있어도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보통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런 식으로 길가에 방치를 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시체를 매장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시체를 어떤 때에는 개들이 뜯어먹기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매우 처참했다. 47번째, 점쟁이. 조선에서는 묘자리를 선택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했으니 좋은 묘자리를 알려준다는 명목하에 수천 명의 점쟁이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묘자리를 고르려면 적게는 몇 냥에서 많게는 몇백 달러까지 지불해야만 했다. 그런데 조선의 모든 묘자리는 반드시 언덕이나 산의 경사면에 위치해야 한다.